이 인플레 문제로 최근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가 터키. 이 터키의 문제들 좀 깊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영국이 깜짝 금리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출렁였던 것만큼 사실 올해는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터키 홀로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터키 금리 인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쓰는 대통령이고 이분이 20년 장기 집권 중입니다. 그 터키가 이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미국이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터키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지금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친터키 기조로 전혀 돌아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독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앙은행 총재를 3개월 만에 경질을 해서 다시 자기 친화적인 분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경제를 지금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제 이분의 독재자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원래는 이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그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죠,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시중에 풀어져 있던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조달 금리를 비싸게 해가지고 이제 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통화 가치가 안정화되면은 다시 이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외국 외환 시장에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훨씬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이분은 그동안 2020년 1년 동안 쭉 있어왔던 그 경기 후퇴 그 결과가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된 주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만이 살 길이다. 고금리는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7% 정도의 기준금리를 내세우는 것 때문에 지금 터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1달러당 원래 7.4리라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리라화가 지금 13리라 정도 됩니다. 13에서 14리라 정도 되고 더 웃긴 거는 변동성이에요. 이 통화 가치라는 게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당연히. 근데 지금 오늘만 해도 터키 리라화가 14.25 리라까지 올라갔다가 13.1 리라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코인이네요. 코인이에요. 그 60%나 하루에 출렁거렸어요. 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말 때문인데 그동안 이제 계속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다가 오늘 아침인가 아마 어제 밤인가 나와가지고 그 언론에서 그 터키 통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구제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터키 국민들이 외환으로 터키 리라화에서 외환으로 환전을 해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터키 리라화가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아주 진짜 비트코인 가격 폭등할 때처럼 일론이네요. 말 거의 한마디로. 트위터로 도지코인 가격 폭등시키는 잠재우는 한마디로 시중에 불안감을 진짜 잠재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터키의 경제 현재 뭐 리라와 가치의 폭락, 또 물가의 급등 그러면서 주가도 폭락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좀 종교적인 이슈까지 섞이면서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수반하고 있는데요. 무너지고 있는 터키의 경제, 글로벌 리더들까지 비난에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이 신의 의지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면서요. 그 이슬람 율법에는 이자를 부여하는 거, 금융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율법에 있대요? 네, 이슬람 율법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뭐
경제와 이슬람 율법이 정확히 완전히 1대1로 매칭돼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이슬람 율법을 들고 나와서 우리도 그러면 이자를 없애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정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마치 17%에서 14%까지 기준금리를 낮춘 거가 마치 이슬람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어떤 국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분의 어떤 이슬람 그 율법을 정치와 외교에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는 지난 한 몇 년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그 비례대표 선출되신 분이었죠, 지난 국회에서. 네. 그 터키에 아마 사절단으로 가신 적이 있었나 봐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외교단으로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는데 보통 그 외교적인 어떤 만나면 자리에서는 방문하신 분에게 와인을 제공하는 게 이 외교적인 어떤 풍습이라 그래요. 네. 모든 국가에서 다. 근데 터키의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 따라서 뭐 술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종교를 굉장히 정치와 결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예전부터 보여왔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정책에까지 그 어떤 이슬람의 율법에 적힌 내용을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네. 사실상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종교는 종교고 경제는 경제일 뿐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터키 국민들이 지금 이 수도인 이스탄불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 소도시에서 다 지금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네. 그거야말로 정말 나쁜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할 수가 그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아젠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이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독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